예, 10시 20분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상승했네요.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예,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 주제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효과도 있는데요. 상당히 관심이 가는 한미 반도체 독주는 계속될까입니다. 일단 미국에 보면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보면 분위기 자체가 괜찮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좀 그런 쪽으로 약간 리스크온 쪽에 기대해서 확장을 좀 해도 될까요, 전략을요? 국내 증시는 약간 좀 다른 양상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제가 항상 나와서 말씀드리면 수급이 우리나라는 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중요한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제랑 오늘 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제는 이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알테오젠이 이제 가면서 네. 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좀 빠지는 흐름 양상이었고 그러게요. 오늘은 IT가 장 초반에 강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제 화장품들이 조정을 받는 전력기기 이런 쪽도 매물 나오고 네, 맞습니다. 전력기기. 제한된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가면 다른 쪽에 공백이 생기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등락폭이 좀 작은 상태면은 네. 그냥 지켜볼 텐데 네. 이게 항상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산업적으로 계속 뻗어가는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장의 흐름도 견뎌내시는 게 오히려 이제 가는 종목과 가는 섹터를 이럴 때 뭐 빨리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너무 사고 싶었는데 올라서 못 산 섹터에 조정을 기다렸다 사시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IT가 강해서 장 초반에 뭐 화장품과 전력이라든지 변압기 쪽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조정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뭐 정해져 있지만 다른 섹터로 지금 다른 섹터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강했던 섹터들의 조정 구간을 이용하는 그런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또 오늘 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IT 강하다고 해서 또 오늘 IT 또 따라가시면 단기적으로 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 이런 흐름에서는 항상 보면 단기적으로 반응은 세게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가면은 또 이슈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할 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때 좀 천천히 좀 매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강할 때는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시면 좀 지켜보시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막 조금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보여주시면요. 화장품, 전력주, 요즘 뭐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죠. 그러나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차 전지도 좀 움직입니다. 바이오 이렇게 sek터 순환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고 전략의 문제이죠. 어떻게 하느냐는. 그러나 신 이사님의 비운해지는 좋은 말씀은 빨리 가는 것 쫓아가면 피곤하니까 오히려 좋은 쪽을 흔들리지 말고 좋다면 버티고 있거나 맞습니다. 조정 시에 그런 쪽을 사는 전략이 더 좀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국 계속 말씀하는 게 그 연장 지금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 AI와 그 반도체 시장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에너지 전력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계속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기대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이 대만에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또 차세대 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거가 아니라 내후년에 나올 그 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이제 루빈이라는 새로운 칩이 이제 차세대 칩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출시가 원래는 지금 작년부터 이런 좀 이런 식의 기조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2년 주기로 이제 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것이 1년으로 자꾸 이 새로운 칩의 어떤 그 흐름이 계속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세대로 나올 칩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가 100배 정도가 빠르고 뭐 대신에 가격은 뭐 50% 정도뿐이 안 비싸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엔비디아에서는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사들의 어떤 그 경쟁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계속 가는 것이고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HBM을 얼만큼 더 많이 생산해서 팔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그거에 발맞춰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 칩 주변에 이제 HBM4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아마 4분기 정도에 이제 첫 선을 보일 것 같고 그 내후년에 이제 양산 체제로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하이닉스도 내년도에 그 HBM4를 이제 개발 완료해서 이제 하반기에서 26년에 이제 상용화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루빈의 어떤 칩에 대한 어떤 그 좀 엔비디아의 어떤 이 사업 확장과 지금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최근에 B2B 향후에 AI 반도체 시장은 B2C 시장도 여전히 커지겠지만 B2B 시장이 여전히 커지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B2C 시장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기점이 되는 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AI 온디바이스 관련된 뭐 AI 스마트폰이라든지 AI 노트북 컴퓨터가 나온다고 했을 때 레거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의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가 뭐 지금 뭐 HBM 관련돼서 그리고 뭐 부분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지만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하이닉스 향의 어떤 그 밸류체인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좋았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밸류체인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HBM에 대해서 부분적인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거기서 시장은 더 세게 반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조정은 왜냐면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밸류체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은 하반기에는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루비는 우주 암흑 물질과 은하 회전 속도를 연구한 미국의 천문학자랍니다. 블랙웰도 그랬잖아요. 유명한 수학자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품명을 붙이는 거가 보면 말이죠. 근데 대만에서 지금 반도체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젠슨왕만 간 게 아닙니다.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CEO들이 다 가서 신제품 하겠다는 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반도체 핵심 기지가 대만이라는 걸 사실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런 컨퍼런스가 열려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리 보면 그런 입지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말씀을 하신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젠스랑 발언도 있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랐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실 히든밸류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뭐 서두에 이미 화면 자막에 나왔었는데 예, 예. 한미반도체고요.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지난주군요. 약간의 시장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서 그 TC 본더가 이제 이온화로 이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어떤 일부 언론의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독점 장비에 대해서 어떤 그 엔드 유저든 간에 그걸 이원화, 삼원화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항상 있고요. 그렇죠. 뭐 꼭 지금 뭐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관계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죠. 근데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와서 뭐 말씀드리자면 뭐 하나정밀기계에서 TC 본더를 이제 하이닉스에 이제 드디어 납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좀 이것이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너무 이제 기사 내용만 볼 것이 아니고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양산 장비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원화하기 위해서 테스트 장비로 들어가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에도 보면은 그 밸류체인에 보면은 수많은 관계사들이 장비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양산 장비가 아니라 테스트 장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첫날은 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집어 던지는 거죠. 뭐 첫날 발응은 맞습니다. 격하게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한미반도체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네.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네. 것이죠. 주가가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과연 지금 다른 회사의 장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미 장비를 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 어떻게 됐건 간에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론이 따라오고 있지만 네. 근데 굳이 여기서 리스크를 지고 다른 장비를 드릴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기술 개발의 속도는 다 틀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하나정밀기계에서 한미반도체급의 장비를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그 장비보다 더 좋은 걸 장비 만들었겠느냐? 예.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장비나 아니면 같은 동일 스펙인데 가격을 싸게 줄 수 있느냐를 그렇죠. 선택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양산 장비가 들어갔다고 예측한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은 한미반도체보다 더 이 본더가 가장 더 절실하게 필요한 두 회사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과 삼성반도체, 아니,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그럼 과연 이 회사들이 과연 그러면 하나정밀기계에 요청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 만약에 만약에 하나정밀기계에 어떤 이 들어간 TC 본더가 양상 장비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에서도 어떤 이러한 유사한 흐름의 장비 발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지금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의 장비가 되게 절실한 상황인데 이렇게 양상 장비가 만약에 하나정밀기에서 직접 들어갔다 하면은 아마 굳이 뭐 하이닉스 쪽에서의 양상 장비가 아니고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양상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인데 네. 아직 그런 얘기 없는 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HBM4 개발을 위해서 테스트 장비가 들어가는 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정말 이원화를 하는데 하기를 원하는데 테스트 장비가 먼저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하락은 좀 약간 너무 과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독점 체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누가 정부에서 이렇게 무슨 뭐 담배, 인삼처럼 이렇게 석유처럼 개발을 주지 않는 이상은 도전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네. 삼성전자도 이 HBM 쪽에 수장을 바꾼 게 한미반도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개선해서 나중에 장비 받기 위한 포석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정밀기를 봐주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더 봐줘야 되는 거죠. 매출은 얼마나 일어날 것이며 맞습니다. 예.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런 전망하고 가격까지 좀 정리할까요? 예. 뭐 특히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이 굉장히 더 적극적이거든요. 그렇죠. 상무부에서 지금 어떤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사실은 지금 마이크론 향으로도 오히려 지금 계속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번 하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년까지 실적을 좀 우리가 미리 예측한다고 하면은 뭐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에서 손절가는 한 12만 원 정도를 잡고 우리가 지금 이런 하락에서 조금씩 차 모아가는 그러니까 진짜 대장주를 산다고 하시면 한미반도체를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의 그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여러 업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이사님과 그 파고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기판 업체까지인데 마침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번 주에 주초에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셨고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침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주제를 좀 잡아놓은 상태예요. 반도체 쪽을 잘하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와 함께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시장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께서 중심 잡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